여권에서는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똘똘 뭉쳐야 하는 상황에 불안한 것. 바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출국하는 장면을 보면요. 한동훈 대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김전무 대변인, 안 나온 네. 걸까요? 저도 의외로 지금 화면을 보니까 없어가지고 좀 했는데 관례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날 때 당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순방 때, 체코 순방 때 그러니까요. 한동훈 대표가 나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없었던 이유는 다른 일정이 있었는지 그거를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좀 이례적인 장면이긴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게 오늘 한동훈 대표가 친한 의원들 20여 명과 이제 만찬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연장선에서 해석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좀 이거는 당권으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일단 뭐 불참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확인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영상에는 한동훈 대표가 환송 현장에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장훈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아마 그 내표의 이탈표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00명 전원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정말 단일 대우를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시험 무대와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내표의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원내를 이끌고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당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단일 대우를 촉구를 했다라면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한 기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류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이 공항 영접에 한동훈 대표가 불참하는 것으로 좀 드러난 거 아닌가. 뭐 이른바 윤한 갈등이 다시 좀 재현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김 전 부대변인께서 한동훈 대표의 오늘 만찬 언급을 주셨는데 네. 오늘 만찬에서는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번에 표를 했을 때 최대 내표가 이제 이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어떤 의미일지에 대해서 의원들과 여러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법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어떤 일련의 투표 행위를 통해서 시그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그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사과 이 부분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20여 명의 어떤 그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뭐 본인의 생각과 비슷한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견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독대를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독대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좀 전달하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데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달리하면 11월 달에 예정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도 역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당이랑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완전히 맞닿아 있으니까요. 당연히 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와 관련한 이런 이제 언론 인터뷰 부분, 국토교통부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의 어떤 그 이전 등을 둘러싸고 압박으로 본인이 이제 인식했다라는 부분이 허위다라고 한 부분은 단순히 그냥 유무죄를 가르는 게 문제에 이제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되게 되면은 뭐 의원직 박탈 등등의 정치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민주당으로서는 434억 원이라는 이런 선거 비용, 보전됐던 비용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15일자 선고가 예정돼 있는 사안이고요. 25일 같은 경우에는 위증 교사, 이제 하나의 승부수를 띄운 게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30분 분량의 이 주고받았던 녹취를 다 공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한 의원실에서 공개를 했고 이걸 링크를 통해 가지고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계속해서 기억을 환기해달라고 하면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을 들었다라고 이 당사자가 이야기를 하자 그럼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해주면 되지. 이걸 재판부가 저 개인적으로는 위증교사라는 걸 허위 사실을 말하라고 이제 종용을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판단할지 좀 의문인데 25일 날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요, 강 부위원장님, 네. 민주당이 특검법을 몰아붙이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위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의혹도 커지거든요. 뭐 충분히 여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고 해서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심판이 없어집니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고 또 지금 정부의 어떤 실정과 거기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김 전 부대변인님과 강 부위원장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